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새해 시작과 함께 자치단체별 현안을 살펴보는 순서, 오늘은 순천시입니다. 순천시는 3대 경제축으로 대표된 미래 먹거리를 안착시키고 여러 개발 사업을 둘러싼 마찰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는데요. 유민호 기자입니다. 순천시는 3대 경제축으로 미래 경쟁력 확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순천 원도심은 웹툰 애니메이션 기업 37곳이 둥지를 틀었고 승주읍은 정부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로 선정돼 기반 공사가 한창입니다. 해룡산단에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공장이 상반기 안에 준공돼 2027년 우주로 향하는 누리호 6호기 조립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처럼 3대 경제축을 중심으로 지난해까지 기반을 다져왔다면 올해는 기업이 생산활동과 채용에 나서는 등 지역에 자리 잡아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각종 개발 사업을 둘러싼 마찰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연양들 도시개발이 궤도에 올랐지만 소각장을 둘러싸고 주민 반대가 거센데다 법적 공방도 항소심에서 계속될 전망입니다. 순천만 갯벌치유센터 건립 사업을 두고 환경시민단체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 주민과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일단 순천시가 주민들의 이야기를 좀 경청하고 해결 방법을 좀 찾아주길 바라고, 그다음에 순천시와 순천시의회도 기관답게 필요한 절차 안에서 갈등 해결을 위한 수년째 순천 청년을 늪에 빠뜨리는 전세 사기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특정 아파트 동일한 수법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반복되는 만큼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초지자체나 의회에서 전세 사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좀 진행할 수 있게끔 제도 개선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어디까지나 피해자 인정까지의 과정을 조금 더 간소화시켜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여러 정부 사업 선정과 대형마트 유치 등을 끌어낸 순천시. 올해는 내실을 다지고 갈등을 중재하며 성과를 내야 하는 도전에 맞닥뜨렸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에 대해 정치권의 입장 표명이 잇따랐습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정위원장은 어제 광주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보다 광주 전남 통합을 환영하고 있는 만큼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행정통합 적극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어제 광주 북구갑 지역위원회 특강에서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통합은 시대적인 흐름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강은미 정의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광주시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행정통합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시도민 의견 수렴 없는 속도전 방식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수시의 인구가 4,500명 이상 급감해 역대 최다 규모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여수시 인구는 26만 3,284명으로 2024년 말 26만 7,816명보다 4,532명이 줄어들었습니다. 4,000명대 인구 감소는 전년도가 처음으로 감소폭도 가팔라지면서 27만 명 선이 붕괴된 지 2년여 만에 26만 명 선을 위협받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단돈 10,000원의 청년들에게 신축 아파트를 제공하는 전남형 만원주택이 첫 입주자 모집을 앞두고 있는데요. 수영장과 카페 같은 특화 시설은 물론 반값 관리비 혜택까지 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들을 잡기 위한 묘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전남 진도의 한 주거단지 내 만원주택 공사 현장입니다. 3,400여 제곱미터 부지의 15층, 2개 규모로 조성되는 이 사업은 지난 4월 첫 삽을 뜬 뒤 현재 공정률 30%를 넘어섰습니다. 지상층 공사가 한창인 이곳 진도의 전남형 만원주택은 빠르면 다음 달 중 입주자 모집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최초로 지자체가 직접 아파트를 지어 보증금 없이 월 10,000원, 최장 10년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전남형 만원주택입니다. 집 문제는 해결이 좀 잘 되니까 제가 뭐 투자하고 싶은 거나 이제 꿈을 키울 수 있는 방안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 특화주택 공모 선정으로 1,400여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확보하면서 공급 물량은 당초 650세대에서 1,200여 세대로 2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우선 공급 물량 500여 세대의 입주자를 28년까지 신안과 영암,
곡성, 강진, 장흥 등에서 순차적으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고금리와 전세 사기 영향으로 월세 수요가 크게 늘자 최근 서울 아파트의 평균 월세 가격은 한 해 만에 10만 원 넘게 오른 상황.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지역에 보다 넓은 평수로 공급하라고 지시하며 청년 주거불안 해소를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애들 울음소리도 안 들리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인구도 감소되고 또 청년들도 없고 무슨 그 획기적인 그 정책이 있지 않고서는 그 인구가 유입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에 전남도 역시 이 주택을 생활 편의시설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의 슬리퍼 세권, 이른바 슬세권 내 33평형의 넓은 평수로 공급하며 청년 발길 잡기에 나선 겁니다. 인구가 줄어 한 명이 아쉽다 보니 아예 반값 관리비 공약까지 등장했습니다. 저렴한 임대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관리비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반값 관리비를 목표로 관리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단순히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넘어 10년 뒤 지역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2030 세대의 수도권 중심 쏠림이 지방 소멸을 더 가속화시키는 가운데 해법을 찾으려는 지자체의 실험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여수의 한 주민센터에 매년 익명의 기부가 이어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한 남성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편지와 함께 현금 140만 원이 든 봉투를 국동주민센터 옆 화단에 두고 갔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 2021년부터 매년 기부 금액을 늘려가며 같은 방식으로 기부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동주민센터는 기부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해 취약계층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고흥군의 기초연금 수급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통계로 본 2024년 기초연금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고흥군이 수급률 8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광역지자체별로도 전남이 78%로 가장 높았고 세종시가 54%로 가장 낮았습니다. 기초연금은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매년 선정 기준액을 정하는데 대도시에서는 대체로 낮고 농어촌 지역에서는 높은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승객들은 호출 비용을, 기사들은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여수시 브랜드 택시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을 위한 바우처 택시도 크게 늘어 교통약자들의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영철 기자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내에 마련된 택시 콜센터. 직원들이 걸려온 전화를 받아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한 뒤 차량을 배정합니다. 네, 차량 번호 3865번 이동하실 거고요. 문자로도 갔으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올해 처음 출범한 여수시 브랜드 택시. 휴대전화 앱은 물론 전화를 통해서도 차량을 호출할 수 있는데 이용 횟수가 하루 평균 500여 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젊으신 분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앱 깔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전화로 이용하시고 전화로 또 저희가 바로 받으니까. 여수시 브랜드 택시는 기존 콜택시와는 달리 별도의 호출 비용이 없어 특히 고령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었고 플랫폼 업체에 내는 수수료 등을 아낄 수 있어 기사들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부가세 별도로 2.8%를 받아요. 사무실 운영비로 해가지고 별도로 또 받고 이런데 이런 부분을 아낄 수가 있으니까 저희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죠. 오는 10일부터는 교통약자들을 위한 바우처 택시도 기존보다 10배 이상 늘어 이용객들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한 4분 정도 대기가 됐는데요. 이걸 함으로써 한 1분 정도 단축될 것 같고요. 장애인 콜택시도 한 40분에서 절반 이상으로 단축될 것 같습니다. 여수시는 브랜드 택시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택시를 호출할 수 있도록 도심 주요 구간에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시가 오는 23일까지 모든 읍면동을 돌며 시민과의 대화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시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장이 직접 설명과 질의응답에 나섭니다. 순천시는 현장 의견 가운데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안은 신속 처리하고 분야별로 즉시, 단기, 중장기 과제로 관리해 처리 결과를 시민에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국립모포대는 어제부터 오는 12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전남 서예 백인 초대전을 열고 지역 대표 작가 백인의 한문, 한글, 문인화 등 다양한 서체 작품을 선보입니다. 목포대는 전남서예협회, 전남미술협회 등 지역의 관련 문화단체와 함께 대학과 지역의 협업 모델로 이 전시회를 기획해 목포 전시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여수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그 핵심 원인으로 활주로 끝에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이 지목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방위각 시설의 파손 용이성을 점검해왔지만 정작 치명적인 위험 요소는 걸러내지 못했는데요. 확인 결과 국토부는 이런 점검에 필수적인 실측 장비조차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공항의 시설과 장비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점검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무안공항 개항 이후 로컬라이저 시설이 충돌 시 부러지기 쉽게 설치됐는지를 확인하는 항목에 매년 만족 평가를 내려왔습니다.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꼽히는 2m 높이의 콘크리트 둔덕을 문제 삼을 기회가 해마다 있었지만 매번 놓쳐왔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만족 평가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국토부는 전국 공항시설 안전점검을 지방항공청에 위임해 매년 한 차례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안공항을 담당하는 부산지방항공청은 방위각 시설 등 공항 설비의 강도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희는 측정 장비가 없고요. 왜냐하면 부러지기 쉬우는 만들 때부터 이미 허가가 난 상태라서 저희는 그거를 허가받고 사용하고 있는가 그런 걸 보는 겁니다. 지난 2020년 무안공항 로컬라이저의 개량 교체 공사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콘크리트 둔덕 위에 상판을 덧대 강도를 보강하는 설계안을 채택했습니다. 지방항공청은 절차상으로 무단 설치가 아닌 시설에 대해서는 지적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설치 허가를 받았고 시공을 했고 그리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쳤는가 아니면 무단으로 설치하지 않았는가 그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실측 장비 없이 이뤄진 형식적인 안전점검. 그 사이 참사를 막을 수 있던 18번의 기회는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광양시의 마스코트 후보 7종이 선정됐습니다. 광양시는 지난해 9월부터 실시된 공모전을 통해 시의 새로운 얼굴이 될 마스코트 후보 7종을 선정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해 9월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광양시 마스코트 디자인 공모전을 열고 전체 363개 작품을 접수받아 전문가 심사, 시민 선호도 투표, 종합평가 등 절차를 거쳐 매화꽃 모자를 쓴 양 캐릭터 매향이 등 최종 7개의 수상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시는 이번 수상작 7개 작품에 대해 최종 순위와 관계없이 앞으로 광양시 상징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양시 공식 상징물로서의 등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광양시가 출생 축하금의 지원 방법을 개선해 새롭게 시행합니다. 광양시는 관내 출산 가정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첫 돌부터 네 돌까지 출생 순위에 따라 500에서 2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출생 축하금을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받을 수 있는 출생 축하금 자동 지급제를 올해 새롭게 시행합니다. 광양시의 출생 축하금 지원 예산은 지난 2017년 2,210여 명에게 17억 2,400만 원을 지원했던 것을 지난해 4,240여 명에게 62억 3,500여만 원을 지원하면서 2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광양의 한 농협 직원이 농산물을 빼돌려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파프리카 등 농산물을 빼돌려 판매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으며 농협 측은 내부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직원을 해직 처분했습니다. 경찰 측은 해당 직원이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며 피해 보상이 이뤄진 점을 토대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